여러분, 혹시 자주 가던 옷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했던 경험 없으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요. 한때 패션업계를 주름잡던 이름들이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한두 군데 문 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패션 리테일 업계 전체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대격변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 쌓아 올린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하나가 쓰러지니까 업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도미노, 그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2019년이었어요. 럭셔리 편집숍의 거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바니스 뉴욕이 파산했다는 소식. 이게 마치 거대한 댐에 첫 금이 가기 시작한 그런 신호탄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금이 간 침이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오프라인의 상징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번엔 온라인으로 불이 붙었죠. 바로 올해 초 온라인 편집숍의 강자였던 런던의 매치스 패션까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서 정말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파페치는 진짜 대단했잖아요.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이 거대 플랫폼마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쿠팡이 인수해서 간신히 살아나긴 했지만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업계 최고라고 불리던 곳도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걸 아주 그냥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게 오래된 곳들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Z세대한테 정말 인기 많았던 캐나다의 센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루이자비아 로마, 이런 핫한 곳들까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이 도미노는 아직도 쓰러지고 있구나. 이걸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존심, 럭셔리 백화점의 상징인 삭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브랜드들한테 물건 대금도 제때 못 줄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해서 22억 달러나 되는 빚을 다시 조정해야만 했답니다.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거인들이 말이죠. 그 원인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들이 마치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그런 이중전선에 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외부 압박. 이건 뭐냐면요. 샤넬,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굳이 편집샵에 물건 줘서 수수료를 떼일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매장,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팔면 돈도 더 많이 남고 관리도 훨씬 편하잖아? 이렇게 브랜드들이 직접 판매, 그러니까 DTC로 돌아서면서 편집샵들은 당장 팔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밖에서만 터진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야 하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그냥 몸집 분리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결국엔 어딜 가도 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서비스. 이 가게나 저 가게나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그냥 그런 쇼핑몰이 되어버린 거죠. 패션 평론가 유진 랍킨이 한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패션 슈퍼마켓이 되어버렸다. 진짜 뼈아픈 지적이죠? 예전처럼 뭔가 특별한 안목으로 골라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 담듯이 옷을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가게들이 무너지는 게 그냥 걔네가 장사를 못했네 하고 끝날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파급 효과, 그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큰 피해를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냐면요. 바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작은 독립 브랜드들이에요. 이 브랜드들한테 편집샵은 세상에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 유일한 무대였거든요. 근데 그 무대가 지금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도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새로운 디자이너를 발견하는 그 설렘, 그리고 전문가가 진짜 기가 막히게 골라넣은 옷들을 구경하는 그 재미, 그걸 다 빼앗기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다 똑같은 물건만 판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우연히 정말 멋진 디자이너를 발견하고 와,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암울하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다행히도요.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폐허 속에서도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전문가들이죠.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게 도매 플랫폼 주얼이라는 곳의 자료인데요. 거대 리테일러들이 막 휘청거리던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작고 전문적인 독립 부티크들의 시장 점유율은 47%에서 59%로 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인들이 쓰러지는 그 시간에 작지만 강한 선수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작은 가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조월의 전문가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비결은 간단해요. 자기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딱 맞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건데 바로 그 기본을 거인들은 싹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성공 공식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이퍼 큐레이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컬트미아라는 곳은요. 입점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브랜드 10곳 중에 9곳은 그냥 거절한대요. 그 정도로 깐깐하게 고르는 거죠. 둘째는 민첩성. 바이조지라는 곳은 2주마다 매장 전체를 싹 다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늘 새로운 가게에 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을 아주 똑똑하게 씁니다. 가멘토리 같은 곳은 AI를 이용해서 마치 내 취향을 너무 잘 아는 친구가 야, 이거 너한테 딱이야 하고 추천해주는 것 같은 그런 쇼핑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작은 가게만 옳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보세요. 전통의 강자 블루밍데일스. 이 거대한 백화점이 작은 가게들의 전략을 역으로 배워왔어요. 직원을 더 뽑아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브랜드들이랑 더 끈끈하게 협력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근 분기 매출이 무려 4.6%나 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인도 배우고 변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쇼핑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놀라운 반대요. 그 미래의 모습이 아주 막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꽤 익숙한 그런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전에 삭스나 헤러즈 같은 세계 최고 백화점을 이끌었던 마리게이 맥이라는 분이 한 이 비유가 미래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매장은 호텔과 같다. 고객은 손님이고 직원은 컨시어지다. 이 말인즉슨 이제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환대의 공간, 호스피털리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호텔 같은 가게 모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호텔 로비처럼 편안한 카페나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완벽하게 갖춘 컨시어지 같은 직원이 다가와서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팝업 스토어나 여러 이벤트를 열어서 특별한 경험까지 선물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손님이 물건만 사고 휙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르고 싶게, 즐기고 싶게, 그래서 자꾸만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최첨단 기술이랑 어마어마한 자본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고 보니 리테일의 미래는 결국 서비스, 안목,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가장 오래되고 인간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가장 기본적인 과거의 모습 속에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